요새 둔촌주공인이 어디니 분양받은 이들이 되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.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심상치 않다고 얘기하고요.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꺼집어내서 팔아대고 있다고 합니다. 무리하게 두 채 세 채 분양받아서 대출이자 내고 이 생활비가 앞서서 되게 이게 힘겨워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.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전히 이 사회 겉모습만 보면 아직도 잘 나가고 여유롭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. 근데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2025년이 되고 26년, 27년, 28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우리네 상황이 어떠한지가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. 트럼프 시대에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었지만 현재 1,400원입니다. 1,600원을 넘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한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지경입니다. 이러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은 부동산 관련해서 대세 상승 사이클이 왔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지경이니 좀 정신이 나가 있죠. 누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본들 앞으로의 이제 상황들은 이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. 지금 뭐 부동산 유튜버 놈들 중에서도 유명한 이들 중에서도 지금 전세 사기나 각종 문제로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. 이미 충분한 돈을 벌고 있었지만 돈을 더 벌겠다고 법이 정한 이제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뒤통수를 쳐서 돈을 갈취하고 있었던 겁니다. 이런 이제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계속 벌어졌던 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 법이 되게 허술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특히나 한국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경제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을 너무 운운하고 따지다 보니 도리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이러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기를 당해서 혹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서 그거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도 상당수는 그 피해에 대한 그 단죄가 제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더럽습니다. 추악하고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언제든 등에서 칼을 꼽을 수도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라는 거,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미래에 대한 대비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참 험난하고 참 암담하고 참 답이 없습니다.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더 조심해야 되고 좀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험난한 시대죠. 언제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지 두고 봐야 되고요. 꽤나 힘겨운 시간들이 이제 점점 더 우리의 현실을 더 이렇게 목조일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네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좀 조용히 지켜봐야 되겠죠. 상황이 되게 안 좋다, 만약에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되게 별로다라고 생각하면 그저 조용히 숨죽이고 지켜보면서 행동을 최소한으로 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지켜보다 보면 나름의 삶의 패턴들이 이제 보일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또 생각하게 될 겁니다.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마냥 발버둥 치고 허우적거리는 그만큼 어리석거나 위험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나의 패를 굳이 다른 이들에게 까발려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. 특히나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자신의 속내를 직장 안에서는 드러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드러내는 순간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. 언제 어떻게 더 어려운 지경으로 추락할지 모른다라는 것. 그래서 좀 더 신중하는 게 필요하고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함부로 떠들어대지 말자라는 겁니다.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
이 험한 시대가 우리들을 어디로까지 데려갈지는 알 수 없는 길입니다. 최대한 스스로를 좀 낮추고 조심조심하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는 더 힘겹고 더 어렵고 더 난감한 상황들을 계속 맞게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지켜봐야죠. 앞으로 얼마나 안 좋아질지, 우리가 생각한 그 수준보다 더 악화될지 아니면 좀 덜 할지는 이제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살면서 나중에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사는 걸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. 우리 주변의 노인들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이 극빈곤층입니다. 빈곤층으로 되게 우울하게 불행하게 살죠. 그들의 이제 그 빈곤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젊을 때 돈 벌 수 있을 때 대비하고 대응하고 준비해 놔야지.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노년의 삶이 괜찮아질 거다. 이런 이제 기대는 환상인 거죠. 아니 다 누구나 다 부자는 아니어도 보통의 삶을 살잖아.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하층민들 생각보다 많다라고 합니다.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4명이 빚쟁이입니다. 저는 생각해 보건데 빚쟁이들은 나중에 하층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. 물론 빚쟁이라고 전부 다 하층민은 아닐 거예요. 고소득 중상층들 중에서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. 근데 이제 그 대출이 자신의 삶을 잡아먹으면 그냥 순식간에 하층민 되는 겁니다. 겉으로 볼 때는 중상층이에요. 근데 실제 생활은 치킨도 못 시켜 먹고 외식도 아예 못 하고 회사집 그러고 퇴근하고 일 한 가지 더 해야 되고 허덕이면서 일하고 가족들 뿔뿔이 흩어져서 제대로 된 식사도 같이 못 한다 이러면 그게 하층민이지 뭐가 하층민입니까?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요즘의 분위기다라는 거야. 그리고 뭐 노년의 삶이 되게 풍족하고 여유로울 거라고 착각하는 놈들, 그런 놈들 또한 하층민으로 이미 예약되어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놈들이 어김없이 하층민으로 전락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하층민이 별거 아니다, 뭐 그래도 밥은 먹고 산다. 근데 밥 먹고 산다고 얘기한 놈 중에 밥 제대로 먹고 사는 놈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. 함부로 거드름 피우고 과거를 운운하며 까불어대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생각합니다.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해서 살고 바닥 바짝 엎드려서 착실하게 살아갈 각오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안전하게 살자라고 다짐해야 그래야 삶이 지켜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